여러분, 오늘 하루를 움직이게 한 힘, 그게 대체 뭘까요? 그냥 아침이니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한 심리학의 거장, 고든 올퍼트의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 과연 과거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가 이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인간은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심리학계에 던진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땐 정말 심리학이라고 하면 온통 과거 얘기뿐이었거든요. 근데 올프트가 딱 선을 그은 거죠. 아니다라고요. 이 강력한 선언 하나가 심리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니, 올포트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당시 심리학 세상이 어땠는지를 먼저 좀 봐야 해요. 20세기 초반 심리학계는요, 정말 거대한 두 기둥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리고 B.F.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이었죠. 자,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 지금의 당신은 어릴 때 겪은 무의식적인 갈등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거죠. 스키너는 또 이랬어요. 아니, 당신은 과거에 받은 상과 벌, 그 보상과 처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라고요. 어때요? 접근법은 좀 다른 것 같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똑같죠? 맞습니다. 바로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거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동기는 그저 과거의 희미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죠. 어때요? 좀 암울하지 않나요? 나의 의지나 미래를 향한 꿈 같은 건 뭐랄까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올포트가 이건 아니다 하고 일어선 겁니다. 과거라는 이 단단한 감옥에서 동기를 꺼내주려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올포트가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기능적 자율성입니다. 이게 뭐랄까, 심리학계의 동기 독립선언 같은 거였어요. 자, 기능적 자율성. 용어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어떤 행동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는데도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게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피아니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감이 확 올 거예요. 자, 한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때 동기는 딱 하나죠. 벌을 피하는 것. 그쵸?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이젠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피아노를 쳐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젠 음악 그 자체가 좋아서 연주하는 게 즐거워서 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동기가 생긴 거죠. 보세요. 동기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적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올프트는 이 자율성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지속적 자율성인데 이건 좀 낮은 수준의 뭐랄까 그냥 반복적인 습관 같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커피부터 찾는 거, 이런 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고유자적 자율성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피아니스트의 열정처럼 나의 진짜 가치관, 나의 정체성과 딱 붙어있는 동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진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렇게 독립한 동기들이 막 여러 개 생기면 우리 내면은 완전 중구난방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올포트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우리 성격의 컨트롤 타워, 일종의 CEO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 CEO의 이름이 바로 고유자, 라틴어로는 프로프리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자, 나 셀프라고 하면 될걸? 왜 굳이 이런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그건요, 올포트가 생각한 이 개념이 훨씬 더 따뜻하고 나에게만 고유한 그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관, 믿음, 미래의 꿈, 한마디로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합쳐놓은 게 바로 고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자는 말 그대로 우리 성격의 사령탑인 셈이죠. CEO처럼요. 수많은 나의 욕구와 동기들 사이에서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우리는 저 목표를 향해 가야 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고유자 덕분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올포트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전까지 심리학에서는요, 동기라는 걸 그냥 긴장을 줄이려는 힘으로만 봤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요. 불편한 걸 없애는 게 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포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건강한 동기는 오히려 미래의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 좋은 긴장감이요. 바로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올포트의 이론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그가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법칙 정립적 접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공통된 법칙, 일종의 평균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개별 기술적 접근인데 이건 한 사람의 아주 독특한 인생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올포트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 사람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평균치가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의 고유한 내면 지도를 봐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포트는 이렇게 잘 발달된 고유자를 가진 사람, 즉 성숙한 인격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하고 고민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 넓게 확장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줄 알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자기만의 뚜렷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포트가 생각한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포트의 이 혁명적인 생각은 심리학의 역사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유산을 남겼을까요? 올포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심리학의 카메라 렌즈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는 점이에요. 그전까지 심리학이 계속 인간의 어두운 과거와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결핍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했다면요, 올포트는 렌즈를 돌려서 인간의 밝은 미래와 의식 그리고 성장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을 훨씬 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만든 거죠. 정말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이런 선구적인 생각은요, 이후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흐름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인본주의 심리학, 우리에게 왜 자율성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자기결정성 이론, 그리고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학까지 이 모든 게 올포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나다운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은 올포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올포트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등 떠밀려 가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가 앞에서 가슴 설레게 끌어당기고 있나요? 그 진짜 대답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고유자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